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화학사고 예방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이해하고 관련되는 프로그램 실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RMP라고 있죠. 그래서 Risk Management Planning. 위해관리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위해관리계획. 두 번째 PSM은 우리 사업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공정안전보고서, 프로세스,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공정안전보고서. 그리고 JSA가 있어요. Job Safety Assessment. 작업 위험성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지금 공정안전보고서 쪽에서는 우리가 주로 공정위험성 평가를 하죠. 공정위험성 평가.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 작업 위험성 평가는 작업 장비에 관련되는 유해 요인에서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고요. SMS는 이제 고압가스 쪽이죠. 고압가스 쪽,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안전성, 향상 계획. 그리고 옵사이트, 리스크 어세스먼트. 이건 이제 장외의 영향이죠. 장외 영향을 평가하는 것. 이렇게 되었는데, 화관법에 이제 개정된 부분들이 있었죠. 장애영 평가가 뭐로 변경이 됐나요?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 제출 다큐멘트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K는 코리아, 코리아 옵사이트 리스크 어세스먼트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코라 버전 5.8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화면을 코라 쪽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코라 쪽 가게 되면 지금 메인이 이렇게 나오죠. 저 좌측 상단에 보시면 버전이 나와 있어요. 코라 버전 5.8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지원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코라 이렇게 되어 있고, 상부 쪽에 3개 메뉴가 있어요. 물질 관리, 그러니까 화학 물질에 대한, 케미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보고서를 일괄로 출력하는 것. 이것은 아마 zip 파일로 저장이 될 것이고요. 내부에는 .doc 파일로 되는 것.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이 되는 부분들이죠. 데이터베이스는 확장자가 .dat 이렇게 저장이 될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렇게 이제 관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A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원 사업장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고, 이 중간에 하시다 보면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본을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복사본 만들 때는 여기에 복사라는 것 있죠. 예, 이렇게 복사라는 것 하시면 복사본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보고서 출력 이런 부분들이 있죠. 보고서 부분적, 부분 출력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정, 삭제하는 부분 있어요. 그러면은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요. 탑 메뉴들은 그대로 있죠. 물질 관리, 보고서 일괄 출력, 데이터베이스 그대로 있고요. 크게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있어요. 1번에서부터 정정입니다. 8번까지 있어요. 8번까지. 그렇죠? 여기 1번은 기본평가 정보, 지금 물질에 대한 것이고, 2번은 공정 설비 정보를 넣는 것이고, 그리고 3번은 제출 수준을 판정하는 것, 4번은 주변 지역 정보를 넣는 것, 그리고 5번은 영향평가를 하는 것, 6번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최종 위험도 분석을 하기 위한 것, 그리고 마지막 변경 제출 판정 도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요 사항들만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지금 위험도 분석을, 그렇죠. 위험도 분석을 하는 것인데, 이거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기본적으로, 유해화학물질 목록, 그렇죠. 그리고 장치 설비, 그리고 고정식 유해 감지 시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3번이 도출되는 거죠. 판정이. 1군입니다. 2군입니다. 면제입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주변 지역 정보를 세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기상 정보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야 되는 것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분석하고 시나리오 관리 해서 최종 위험도 분석을 보는 것,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선 1.2 유해화학 물질 정보 케미칼에 대한 것 한번 볼게요. 오른쪽 보시면 신규 추가라고 있죠. 그렇죠? 신규 추가. 그러면 오른쪽 클릭하게 되면 물질이 쭉 나와요. 물질이. 그래서 앞쪽에 있는 계산기 형태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코라에서 영향평가할 수 있는 것, 기본적으로 기본 데이터들이 있는 것, 그죠? 있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확인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본적으로 있는 값들은 이렇게 가지고 와요. 가스 넘버라든지 고유번호 이런 것 가지고 오죠. 저는 폭발 한계가 데이터베이스 있으면 당연히 가지고 오겠죠. 전기압 사항도 가지고 오고요. 그렇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입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물질 상태 입력하셔야 되겠죠. 농도, 비중 입력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독성 구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MSD에서 몇 번일까요? 독성 구분 요 데이터 넣는 것은 MSDS에서 몇 번인가요? 2번 유해성
위험성. 예, 여기에 보시면 관련되는 특성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 데이터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험 노출 수준은 여기 ERPG2 값을 넣으시면 되고요. 허용 농도 값은 TWA 값 넣으시고, 부식성 같은 경우에는 금속 부식성만 확인 넣는 거예요. 예, 피부 부식성은 제외하고 금속 부식성만 인풋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항상 마지막 하셔야 되는 것, 저장 있죠. 저장. 반드시 저장. 예, 저장 클릭하시면 이렇게 저장이 완료되죠.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2.1.2 이제 장치 설비가 있죠. 장치 설비가 있죠.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 넘버링 쭉 되어 있고요. 구분 기호는 여러분 어떤 거 보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PNID 있죠. 네, PNID. 지금 여기에 구분 기호는 PNID에서 태그 넘버를 인풋 하시면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리액트 하다 그러면 리액트 반응기는 어떤 사업장 R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설비 형태 같은 경우에는 보관 설비냐, 저장 설비냐, 제조 설비냐, 운송 시설이냐, 운반 시설이냐 이 기준으로 넣으시고요. 관련되는 지급 물질이 예를 들면 여기에서 보시면 반응기에 들어가는 것인데 물질이 다르죠. 그렇죠? 예, 물질이 다르죠. 그러면 각각 넣으셔야 돼요. 그렇죠? 물질이 3개면 반응기에 물질 3개 각각, 그죠? 각각 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시나리오 분석할 때 그렇게 검증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물질의 상태 확인되죠. 그리고 연결구의 크기, 그리고 함량 정보 있어요. 함량 정보, 그렇죠? 예. 반응기에 A, B, C 물질이 들어갔을 때, 그렇게 혼합되어 있을 때의 최종 함량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주고요. 그것에 따라서 함량 이상이게 되면 이렇게 yes, no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렇죠? yes, no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LT 값과 UT 값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비해서 함량 이상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서 이제 압력이라든지 온도, 설계 용량 부분들이 있죠. 예,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시트라든지 데이터 시트라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도면에서. 도면상에서 해당 탱크에 대해서 설계 용량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고 비중 같은 경우에는 단위 요거 확인 잘 하세요. 단위가 킬로그램 퍼 큐빅 미터예요. 그리고 저장량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이게 하려면 여기 왼쪽 화살표 있죠? 화살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좀 넓어져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도면은 뭐 체크하게 되면 나중에 도면 그리기 할 때 거기에 태그 넘버가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참조용으로. 그리고 메뉴에 대한 것 있죠. 여기 더하는 것, 추가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 생기죠. 그죠? 예, 동일한 장치가. 그렇게. 삭제, 마찬가지 오른쪽에 삭제. 확인하면 삭제되죠. 아래 위, 위치 변동하는 것. 그렇게 보시고 최종 마지막 저장 확인 들어가시고요. 다시 원상복귀 하실 때는 이 화살표 오른쪽 있죠. 여기 요거요. 자,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유해 감지 시설이 있죠. 가스 디텍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서 뭐 보셔야 되는 태그 넘버는 같이 PNID 상에 있는 것 마찬가지 태그 넘버링 통일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감지 대상, 설치 위치, 그리고 작동 시간, 측정 방식. 이 부분들은 어디에 있나요? 그것은 센서의 감지기의 데이터 시트에 있겠죠. 규격에. 경보 설정 값이 있는데 LEL이 있으면, 그죠? LEL이 있으면 거기서 50%, 25%, LEL의, 그렇죠? 50%, LEL의 25% 지점을 하이 포인트, 하이 경보 알람, 50%는 하이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연동 여부, 그리고 정밀도, 유지관리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것 볼 수 있죠. 마찬가지 도면 하시게 되면 그리기 할 때, 도면 그리기 할 때 지금 구분기호, GD01 이런 것들이 디스플레이 되는 그런 보조 기능이다 보시면 되고요. 항상 마지막은 저장하셔야 돼요. 저장하시고. 그리고 3번 제철 수준 판정 있죠. 이렇게 되면 여기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6가지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쭉 데이터 넣었더니 제철 수준 해당되는 2군 해당되는 것, 2군 해당되는 것, 그리고 제외 대상 이것들을 이제 판단해 주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2군입니다. 이렇게 그죠? 최종 판단 결과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되셨죠? 그렇게 보시고 특이한 것 없으면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위치가 있죠. 사업장 위치. 사업장 위치 하게 되면은 여기 돋보기가 있어요. 돋보기. 돋보기 클릭하시면 주소지 기준으로 해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펜이 있죠. 뭘 그리는 거겠죠. 한번 볼게요. 자, 돋보기 하게 되면 뭐 있죠. 뭐 대전하게 되면 이렇게 쭉 나오죠. 관련계되는 지문을 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해당 지역으로 넘어가죠. 해당 이렇게 넘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사업장이 여기 있다. 우리 사업장에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 펜으로 가지고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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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마지막 더블 클릭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의 경계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형태로 보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주변 환경 정보가 있어요. 주변 환경 정보 해서 자동 검색하시면 주변에 검색이 쭉 이렇게 돼요. 그렇죠? 주변에 검색이 된다는 거죠. 줌인 하시면 마우스로 줌 아웃, 줌인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기상 정보 쪽 볼게요. 기상 정보 쪽 보시면은 기상 데이터 다운로드가 있죠. 기상 데이터 다운로드. 여기 있죠.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기상청 자료로 넘어가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유. 보이시나요? 공유. 오케이. 여기 오시면 자료가 있고 자료 형태가 있어요. 자료 형태가 있죠. 여기서 확인하셔야 되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료 형태 그렇죠. 확인하시고 그리고 지역 지역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자료는 월로 볼게요. 월 자료로 보시고요. 쭉 가게 되면 바람이 있죠. 바람이 있는데 바람에서 두 가지 자, 바람 있죠. 바람에서 평균 풍속 그리고 최다 풍향 체크 바람에서 두 가지 체크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자, 아래쪽 내려가시면 기온하고 습도가 있어요. 기온하고 습도. 기온 있죠. 기온은 평균 기온 한 개 체크. 그 다음에 습도 있어요. 습도, 평균 상태 습도 체크. 이렇게 네 가지 하시면 돼요. 네 가지 하시고 CSV. CSV는 이제 콤마로 이렇게 분리된 거 얘기하는 거예요. 파일.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충북, 충주다. 그죠? 이렇게 하시고 조회하시면 돼요. 충주, 자, 여기 체크해야겠죠? 상대 습도, 평균 기온, 그 다음에 바람 쪽에 두 가지 있죠? 평균 풍속, 최다 풍량 해서 조회하시고 시작이 있죠? 시작 2022년 뭐 12월부터 2022년 뭐 6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회하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결과가 안 남았네요. 확인해 볼까요? 충주 했고 바람 최다 풍량 기온 평균 기온 습도 상대 습도 이렇게 네 가지 조회
왜 안 나왔을까요? 여기 잘못된 게 있죠. 1월부터 22년 6월까지로 한번 해볼게요. 잘못 인풋됐죠? 쭉 확인, 조회.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 이렇게 나오죠. 그죠? 지금 1월에서부터 6월까지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년치 하면 1월에서 12월까지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CSV 콤마로 분리된 파일로 전환해 주세요라는 뜻이죠. CSV 하시면 로그인 하라고 그러는데 하실 필요 없어요. 비회원도 그냥 다운로드 바로 가능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냥 확인 누르시면은 파일로 이제 저장이 되죠. 여기 오른쪽 위 보이실까요? 이렇게 다운로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저장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것을 그 파일을 지금 여기 다시 돌아와서요. 다시 돌아와서 기상청 여기 있죠. CSV 파일 이것을 이제 가져오기 하는 거예요. 그 파일을 그렇죠? 예, 여기 CSV 파일 있죠. CSV 파일을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데이터가 이렇게 되셨죠? 자,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분석에 들어가죠. 시나리오 분석 들어가는 거예요. 장치 설비할 때 해당되는 물질에 대해서 각각 넣을 필요성이 있다 그랬죠. 이제 이런 이유죠. 여기 보시면 반응기가 스트렌 또 반응기에 1,4-디클로로벤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시나리오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각 양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다 물질의 특성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위험 요인 대상 설비 관련해서 반응기다 그리고 위험 요인 대해서 위험 요인은 저장량이다, 고온이다, 고압이다, 뭐 독성이다 이런 것들 판단하고 설비 모양은 구형이다, 수평이다, 상부 개방형이다 이렇게 판단 쭉쭉 하시는 거예요. 그 설비 직경이라든지 그리고 설비 높이 부분들 인풋 그죠? 지면에서 이격거리 인풋 누출 물질 들어가 있고 함량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운전 온도, 그 다음에 운전 압력, 그리고 코라. 여기 보시면 코라 평가 가능 영향 범위, 그리고 코라 평가 불가능, 그리고 실란류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죠?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 보시면 코멘트가 되어 있어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여기 관련되는 피해 반경을 기록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코라에서 제공되는 그 물질이다라고 하면 불가능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고체인 경우, 액체인 경우 이런 거 다 하시고 반드시 적용해 주셔야 돼요. 적용해 주시고 마찬가지죠. 쭉 관련되는 데이터, 설비 직경, 설비 높이, 물질, 함량 정보 관련되는 것 다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결속 배관의 최대 직경 부분 확인하시고 함량 확인하시고 방류벽이 있다면 반드시 기재 그리고 실내인지 실외인지 반드시 확인이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 피해 영향 모델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톡식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DB에서 확인되는 것은 이렇게 자동으로 돼서 나오니까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부가적인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대안 평가, 대안 시나리오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대안 시나리오 돌린다라는 것. 대안 시나리오 돌린 거예요. 지금 여기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분명히 보시면 장외거리가 23.5m가 나왔죠. 지금 요 거리, 그쵸? 노란 색깔 나와 있는 요 거리 있죠. 그럼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원래 그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제 설명하면서, 삭제가 이제 됐던 것이요. 다른 것 했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좀 볼게요. 여기서. 원래 이거였거든요. 예, 이쪽 사이트를 제가 샘플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패닝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패닝 하시면 되는 거예요. 띵띵. 일단 대략 할게요. 이렇게. 마지막 어떻게 한다고요? 더블 클릭. 오케이. 하고 반드시 저장하시면 되죠. 저장. 자, 이제 시나리오 분석으로, 시나리오 분석 있고 시나리오 관리 쪽으로 와요. 그래서 해당되는 이제 시나리오들이 여기 쭉 이렇게 다 나타난 거예요. 관련되는 시나리오는 다 여기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장외 거리가, 그죠? 예, 장외 영향에 있는 것들이 쭉 나타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뭐 정유기의 VC이다 보게 되면 주변지역 환경평가 있죠. 영향 범위 이렇게 나왔고 주민수는 뭐 몇 명이다. 영향 범위 내 근로자 수는 500명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공공수용체가 있죠. 공공수용체, 환경수용체 있어요. 확인. 체크. 그죠?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개시사건 및 완화장치가 있죠. 그럼 개시사건 고장률이 있어요. 그럼 내장되어 있는 로파로 우리 하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배관 파열이 있다, 배관 누출이 있다, 냉각수 손실이 있다, 뭐 외부 화재가 있다 등등 이렇게 선정하시고 총 개수 뭐 40개다, 2개다, P&ID 보고 확인하셔야 돼요. 쭉 뭐 60개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렇죠? 네,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완화 장치가 있죠. 수동적 완화 장치, 체크 방류벽이 있다, 가스 감지기 있다, 그리고 연동된다, 안 된다 등등 해서 확인하고 저장. 그럼 저장 완료가 됐죠. 그렇죠? 네, 저장 완료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위험도 분석하는 거예요. 위험도 분석, 나 위험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 위험도. 그러면 장애 시나리오 수 7개, 1점, 시나리오 변도 나왔죠. 연간. 그래서 1 플러스 2, 3, 사고 빈도 3점, 이렇게. 그리고 장애 거리 관련되는 거 421m, 영향병 인구수 742명 토탈해서 2점, 2점, 4점 이렇게 되는 거죠. 4점. 그래서 매트릭스 쭉 그어요. 그렇죠? 3점 플러스 4점 하면 7점이 되네요. 여기가 나. 그러면 나 위험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변경 제출 판정 도구가 있죠. 변경 제출. 여기는 세 가지, 추가하게 되면 세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기존 설비 변경, 그죠? 그리고 기존 설비 변경이죠. 뭐가 다르죠? 위치가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았느냐. 그리고 신규 설비냐, 아니냐. 이 세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세 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설비 위치 이동 이렇게 되어 있죠. 설비 위치 이동. 설비 위치가 어디예요? 변경 전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로 변경된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기존 설비는 해당 사항이 연관성이 있는 그렇죠? 설비만 기존 설비에 기재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설비가 다 있다는 얘기는 변경 관련되는 것에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해화학 물질이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설비라는 거죠. 이번 변경 사항에서. 그리고 변경 설비는 거기에서 관련되는 뭐를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장량의 변화라든지, 그렇죠? 예. 저장량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존 설비를 개조해서 직정이 변경됐다라든지 이런 것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피해 영향에서도 보이시가 우리 사업장에서는 발생이 안 될 것 같아. 이런 변경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보시고 됐죠? 그렇게 보시고 최종 확인하시면 돼요. 마찬가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독물질 추가 관련되어 있는 이건 추가죠. 유독물질이 추가되어 있는데 위치 변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위치 변경이 없죠. 위치 변경이 없다는 거예요. 물질만 추가됐다는 거죠. 그렇죠? 물질만 추가되었다. 그러니까 기존 설비에 만약에 리액터에 반응기에 이걸 볼까요? 반응기에 1,4-디크로로벤진만 사용했는데 여기에 물질이 추가되었어요. 비유해화학 물질인데 유해화학 물질이 만약에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마찬가지 변경 설비에는 설비 가져오기에서 반응기 이것 하나만 가지고 오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물질을 이제 우리가 추가됐다 그랬죠. 스틸렌이 유독물질로 추가됐죠. 그렇죠? 이런 형태로 와서 함량 몇 퍼센트 적용해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변경이 된 거죠. 그렇게 하고 대안평가를 이제 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장애거리가 48.3m 이렇게 나왔죠.
독성 대안은 총괄범위 미학대다. 수행을 해봤더니 미학대다. 그리고 여기서 화재 폭발이 있어요. 화재 폭발 평가 수행을 했더니 이것도 미학대더라. 이렇게 줌인할 때는 이렇게 찍고 줌인, 줌아웃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뭐 된 거죠. 이렇게 하시고 최종 마지막 확인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지방환경청에 제출할 때는 총괄 영향 범위는 PDF 파일로 반드시 나와요. 출력. 그리고 변경 검토서 출력. 그렇죠. 이렇게 출력하시고 보고서까지 해서 보고서를 파일로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보고서에는 우리 보고서 시나리오 총 7가지가 쭉 나타난 그런 보고서가 이제 출력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코로나 버전 5.8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